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비합법적이고 명백한 부정투표에 대한 자료가 더 많이 나올수록 애덤스와 클레이가 앤드류 잭슨의 대통령직을 강탈한 1824년 이후 가장 큰 선거절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회는 재검표를 요구해야 됩니다. 공화당 건물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이 11월 27일 날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문장입니다. 1824년 이후에 가장 큰 선거 도둑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의 주장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미국이 그리고 미국인들이 투표 사기와 선거 사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권력을 훔치는 일이 용인되고 미국인들이 권력을 훔치는 자를 용서한다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회의감을 가진 사람들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세상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좌파 인물들의 전유물입니다. 그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있는 죄도 덮는데 아주 독특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 그런 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 죄가 있다고 외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겐 양심과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없는 죄를 가지고 죄가 있다고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할 겁니다. 지금 거대 미디어들은 트럼프 측의 주장을 음모론으로 몰아붙입니다. 그것이 역부족이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몰아붙입니다. 그것도 역부족이면 증거 내놓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격자, 선거사무원, 검표원, 참관인, 변호사, 교수, IT 전문가, 통계학자, 수학자, 데이터 분석가들의 증거와 진술과 아우성을 대중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어둠 속에 가둘려 버리는 사람들의 노력이 집요하면 집요할수록 어둠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햇볕을 높이 들어올리면서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날 펜실베니아주의 역사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게티스버그에서 열렸던 공화당 선거사기 청문회에 참석했던 마스트리아노 상원 의원은 이렇게 열변을 토합니다.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일 수 있습니다. 어둠에는 공정성도 책임도 투명성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 주도를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 주를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박한 시간을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더그 마스트리아노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퇴역 대령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나라에 대해서 각별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다른 분들이 그런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좀 더 그게 강하죠. 더그 마스트리아노 펜실베니아 주 상원 의원을 초청한 11월 27일 뉴스맥스 TV에는 앵커와 그와 나눈 진솔한 대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뉴스맥스에 방금 영상은 펜실베니아 주 의원의 연설 영상이었습니다. 마스트리아노 의원의 트위터 계정은 정지당했습니다. 마스트리아노 의원의 트위터 계정이 정지당하자 즉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진실을 침묵시킨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직 공산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항의가 통했는지 곧바로 마스트리아노 의원의 계정에 대한 정지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측에서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모든 것은 오해이며 실수였다. 이날 사건은 예비역 육군 대령이면서 하원 의원인 더그 마스트리아노 의원이 펜실베니아 주 입법부에서 펜실베니아 주 대선 승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과정은 미국 헌법에서 각 주에 보장하고 있는 명백한 권리입니다. 제나 앨리스 변호사는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해당 주는 자기 주에서 정해지는 대선 승자를 발표하고 명확하게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대로 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해당 주에서 뽑은 의원들이
주를 대표해서 대선 성자를 뽑는 과정이며 펜실베니아 주 입법부는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마스트리아노 의원은 양원 합동 결의를 통해서 주지사의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펜실베니아 주의 20개의 표는 트럼프 대통령에 갈 것으로 봅니다. 이 일이 성공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더그 마스트리아노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뉴스맥스의 TV의 앵커가 좀 장황하게 전후 배경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스트리아노 의원이 정말 기쁩니다. 조금 전에 펜실베니아 주 의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펜실베니아 의회에서 꽤 큰 인물들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셸 블룩스, 마리우스 카벨로, 데이브 아놀드, 주디 와드도 우리 결의안에 함께 해줘서 많은 힘이 실렸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헌법이 우리 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미국 행정부는 입법부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헌법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등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법원에서 밝혀진 바에 대해서 우리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다시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상원에서 통과시킨데 이제 하원에서 똑같은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마스트리아노 펜실베니아 주 상원 의원의 답입니다. 지금 상하원 의원 모두 다 함께 한마음이고 둘 다 오늘 결의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앵커가 다시 묻습니다. 펜실베니아 항소법원 판사가 현재 공포된 대선 승자에 대한 고소장을 취소시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식적으로 이미 발표가 된 건데 이것을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여기서 핵심은 아마 이미 펜실베니아 주에서 대선 승자 공표를 취소할 것인가일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마스트리아노 의원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 과정의 일부는 주 상원 결의안입니다. 주 검찰총장이 투표 결과에 대해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급하게 승자를 공표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주 검찰총장이라고보다도 주 국무장관일 것 같습니다. 미국 헌법은 주에서 발표하는 대선 승자에 대한 권위는 주 입법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승자를 발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게티스버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 제기를 정인들이 나서서 하고 있고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정인들은 어느 특정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 진영에서 정인들이 나와서 정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입법부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다시 앵커가 묻습니다. 180만 표의 부재자 투표를 주정부에서 유권자 가정들로 보냈는데 개표한 부재자 표 수가 250만 부재자 투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수치의 차이가 뭡니까? 개표하고 난 다음에 250만 표, 그 다음에 선관위가 유권자에게 받은 것은 180만 표인 거죠.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저 수치가 빙산의 일각입니다. 펜실베니아의 주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이런 문제들을 그냥 무시해서 승자를 발표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전에 펜실베니아 주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너무 심하게 부정투표를 진행해서 연방법원에서 해당 연도 의원 선거 결과를 무효화시킨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앵커가 덕담을 합니다. 육군 출신 상원 의원이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일이 실제로 해결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선한 싸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말로는 자유의 편에 서서 헌법의 편에 서서 법률의 편에 서서 자유와 헌법과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나와야 나라의 국채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면은 구글 플레이어 같은 데를 방문하셔서 공데일리라는 앱을 하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데일리. 사실, 진실, 정론을 추구하는 온라인 신문입니다. 공데일리.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